사회 나와서 첫 단계 이제 그 신문 배달 지국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을 운영을 했는데 배달 인력의 잦은 교체, 그 다음에 지국장의 잦은 술 먹음과 뭐 이렇게 불성실 이런 것들에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다시 전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파스텔 우유가 분유가 대단히 그 돈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대전에서 파스텔의 분유 대리점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분유 이유식을 가지고 유통을 시작을 했죠. 계속 그 등치가 커지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니까 파스텔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런 와중에 있다가 이 우유 대리점이라는 게 거의 몸으로 아주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점점점 힘에 붙여서 할 수 없어서 그러던 중에 이 슈퍼가 매물이 나왔어요. 대단히 많은 빚을 지고 여기를 시작했죠. 그 전에는 슈퍼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대단히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할인점이 생기기 전에. 근데 할인점이 생기면서 슈퍼들이 막 줄줄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됐던 때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막상 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2000세대 독립상권이니까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쌀집이나 야채 가게 같은 게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예, 이리 오세요. 뭐 사셔요?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탱탱하다가 갑자기 빠지면은 빠진 거에 대한 인식을 해서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빠져나오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거의 체념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건 가게다 나가지도 않지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슈퍼는 여기 2000세대니까 사람들이 뭐 간장 하나 사러 오고 껌 하나 사러 오고 아이스크림 사러 오고 그 다음에 술 사러 오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매출이 제가 이렇게 일정하게 슈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들도 잘 가르치고 우리 딸도 잘 가르치고 우리 마누라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게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바로 길 건너에 유치원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온다고 지금 그랬어요. 작년 7월 달에. 그래서 지금 그거부터 지금 SSM 싸움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이러세요. 저도 2005년 무렵에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작했는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거의 뭐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 아니면 거의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고 했는데 사실 뭐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뭔가 뛰어난 경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정리되는 과정이 더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자본 규모로 보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재산의 대부분 거의 빚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 빚 갚는 거 외에 뭐 실업을 해서 실업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먹고 살 뭐 최소한의 어떤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빚에서 다른 일을 찾는 과정까지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완전히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빚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개인에게만 내몰리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뭔가 책임져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수한 업종들을 보면 이것은 이제 계속 특수한 업종에서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형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예전 처음에는 뭐 이제 카센터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카센터뿐만이 아니라 무슨 슈퍼, 떡집 뭐
요즘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SSM인데, 대형마트와 SSM인데, 대전이 또 대형마트와 SSM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5만당 하나 정도면 기존의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전으로 따지면 뭐 10개 남짓이죠. 근데 뭐 이미 그 수를 넘어선 지 오래됐죠. 오래됐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SSM까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최근에 다행이긴 하죠. 뭐 워낙에 이게 무슨 규제라고 하는 게 규제 같지도 않은 규제이긴 하지만, 월에 한 번 정도의 휴무를 갖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뭐 이제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진주 뭐 이런 도시들에서는 이제 조례로 제정돼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대형 업체들의 저항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보면 월에 한 번 휴무로 연간 이제 대형마트가 손해보는 게 3조 4천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재래시장의 매출 규모를 보면 1999년에 45조 정도 규모였다고 하고, 지금은 뭐 그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2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23조를 10년간 손해봤으니까 230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 하면 뭐 70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그동안 손해본 것만 메꾸더라도. 근데 사실 뭐 재벌들이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뭐 양심도 없는 거죠. 양심도 없는 상태인 거고. 이제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대형마트가 왜 문제냐면 슈퍼만 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슈퍼만 물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사중간부터 시작해서 빵집, 정육점 뭐 다 있으니까 동네 상권 하나를 아주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아작을 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대형마트로만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서울로 다 올라가는 거죠. 한 95% 정도가, 대형마트의 돈 95% 정도가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저는 그런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대형마트가 지역에 남기는 돈은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정도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노동의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대형마트나 SSM이 계속 뭐 지금 상태에서 몇 개라도 더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이 살 길이 없을 거고, 이것이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게가 망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임금 규모 떨어질 테고, 그것도 안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재원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편리해서 뭐 어디 대형마트로 가고, 조금 싸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훨씬 더 큰 짐이 돼서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SSM 대형마트 규제하는 방식은 뭐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는 기초단체가 허가권이라도 갖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데 이거 어기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리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지역 상권과 이 조화를 못 이룰 경우에 심지어 연대를 퇴출하기도 하고, 이제 까르푸의 뭐 이렇게 원산지로 알려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에는 까르푸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만큼 이미 외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철저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사실 뭐 이제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